요즘 국산차 가격이 수입차 못지않죠. 순수하게 국산차래봐야 이제는 현대기아 뿐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제 제네시스로 가면 그냥 수입차 가격이에요. 20년 전 소나타나 그랜저 XG가 1000만원대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차값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물가 상승률도 뭐 고려는 해봐야겠지만 수입차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국산차의 가격이 확실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수입차가 넘사벽으로 비쌌던 건가요? 아무튼 국산차 가격들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수입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벌써 수년이 됐죠. 아반떼 새 차 살 돈이면 중고로 제 차를 사고 돈이 남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차를 구매하실 때 중고 수입차나 중고 제네시스 같은 차도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제 영상에서도 제 차 아직도 탈만한지 문의하는 댓글들도 제법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3년식 BMW 528i를 기준으로 연비랑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2년 동안 느꼈던 점, 단점과 장점 등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유지비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 한 달 주유비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연비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공인연비가 11.7km거든요. 공인연비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만 하면 한 8에서 9km 정도? 좀 더 안 나온 경우는 뭐 7km대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좀 밟으면 한 12, 13km 정도 나오고, 좀 신경 써서 밟으면 한 15km 정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서울, 부산, 왕복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시내 주행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대략 8km 후반에서 9km 초반 정도의 연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차계부로 쓰는 어플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9km대로 나오고, 트릭 컴퓨터에서는 초기화 시킨 상태로 2년 동안 탔던 연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km 정도가 조금 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BMW에서 공인연비로 만들어놓은 11.7km가 뻥연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에 대한 주유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연비 대충 한 8에서 9km 정도 생각하시고 주행거리로 생각해서 기름값이랑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될지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진오일인데, 엔진오일은 정말 주행거리 많고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보통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7,000에서 8,000km 정도에 한 번씩 갈아준다고 했을 때 그 정도 가는 거니까 엔진오일은 가급적 좋은 걸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엔진오일은 좀 좋은 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1년에 공인비까지 해서 한 번 간다고 하면 뭐 15만원 내외, 두 번 간다고 하면 30만원 내외니까 엔진오일은 너무 아끼지 말고 좋은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외에 유지비로 들만한 것이 딱히 없어요. 차가 잘 고장나지도 않고요. 사고 나지만 않는다면 주유비와 오일료 정도, 요 정도 교체하는 비용 정도만 타시면 되니까 실질적인 유지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산차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차가 노후되면서 각종 소모품, 어떤 부품들을 갈고 해야 될 때는 비용이 좀 올라갈 거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금액이 후덜덜하니까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너무 명확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장점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고, 단점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2013년식이죠. 연식으로는 차가 11년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에 따른 어떤 잡내 같은 게 조금 날 수가 있어요. 뭐 엄청 심하거나 역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방향제가 다 떨어져서 잡내가 날 때면은 꼭 내가 차를 청소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제품 협찬을 받았던 벤볼릭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를 협찬받아서 사용했었는데 나름 만족스럽긴 했는데 제품 한 개로는 좀 커버되는 게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던 차에 마침 또 벤볼릭 측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두 개를 더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같은 블랙 체리 향으로 두 개를 달았고, 하나는 지금 누구 선물을 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인데 클린코트 향으로 해서 남겨놓고 있어요. 제가 방향제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써봤는데 벤볼릭으로 정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말했던 중고차 특유의 잡내를 충분히 없애주면서도요, 무엇보다 방향제 향을 잘못 선택하거나 제품을 잘못 선택하면 좀 두통을 일으킨다거나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을 유발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느꼈던 제품도 있었고요. 게다가 저희 집엔 지금 어린 자녀가 함께 타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제품도 매우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벤볼릭은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제품을 받기 전에 어떤 제품인지 먼저 좀 알아봤을 때 인체에 유해함이 전혀 없으면서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협찬을 받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품을 받은 지 3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한 개를 더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아시겠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요청하실 때도 무료 반품이 가능하시고, 제품을 받아서 써봤는데 향이 나랑 좀 맞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무료로 교환을 해주세요. 이거 정말 큰 거예요. 내가 막상 내 돈 주고 제품을 사서 차에다 놔뒀는데 향이 맞지 않으면 이거 정말 애매해지잖아요. 버리기도 아깝고 교환을 해주는 제품도 사실 흔치 않고요. 실제로 저는 블랙베리 앤 베이 향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차에 계속 놓다 보니까 저랑 취향이 좀 안 맞아서 벤블릭 측에다가 블랙체리로 좀 교환해주세요. 그러면서 협찬이 아니고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무료 교환이 되는지 여쭤보니까 방향제와 석고를 한 번에 교환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일을 리필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지속력이 좋아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전문 조향사가 이걸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차량용 방향제를 이렇게까지 판매한다? 제조사 측에서는 보통 자신감을 갖지 않고는 이렇게 판매하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저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3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고, 저처럼 두 개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할인 행사가가 들어가더라고요. 55,000원에 두 개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할인 행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방향제 색상도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올블랙으로 놓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색상으로 해서 인테리어적 효과를 나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 가셔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단점으로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고 시 수리비가 정말 많이 나오죠. 소모품 교환이나 사고 시 수리를 할 때 정품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체품, OEM 제품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요거는 국산차보다 비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네시스보다도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뒷자리, 이거는 E클래스든 5시리즈든 뭐 대동소이한데요.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전륜 기반의 그랜저 K8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승객석이 좁은 거는 확실한 단점은 맞아요. 이건 어떻게 커버 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가격. 일단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재원이 달라서 앞뒤바퀴 교환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를 항상 따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앞바퀴는 그나마 제품들이 다양해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뒷바퀴 사이즈는 제가 교환을 하면서 여러 군데 전화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BMW 528i 거의 2차만 쓰는 사이즈여가지고 제품도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바퀴 타이어 두 개를 교환하시려고 하면 한 번 교환하실 때 한 50만 원 이상 거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어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건 아니고 키로수에 따라서 뭐 1, 2년, 뭐 길게는 뭐 한 3년 이렇게 한 번 가는 거니까 엄청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타이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선택의 폭이 좀 좁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단점 아닌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장점으로 놓고 보자면 뭐 승차감 말할 것도 없죠. 엑셀의 빠른 응답성, 브레이킹 능력도 당연하고요. 또 BMW의 전매 특허, 마법 핸들링이라고 그러죠. 스티어링 조작감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운전에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 앞에서 말한 승차감과 비교하면은 장거리 시 운전할 때도 정말 운전자한테 피로감을 거의 주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시내 주행할 때도 범피로드가 정말 많은 구간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같은 구간을 5시리즈 타기 전에 요 아이오닉 전기차와 지금 5시리즈 비교했을 때 출퇴근으로 해서 하루 왕복 대략 한 40km 정도를 탔었는데, 아이오닉을 탈 때는 정말 희한하게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 5시리즈를 타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정말 제조사가 차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고 안 주고의 격차가 정말 크다라는 거를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차를 2년간 약 4만 킬로 정도 탔던 후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차는 지금 키로수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초반대에서 후반 사이로 사실 수 있고, 뭐 키로수가 아주 많은 차들은 1000만 원 언더도 있으니까요. 키로수가 아주 많은 차들은 아무래도 뽑기가 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본인이 차를 잘 아신다고 하면 본인 예산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매우 좋은 차를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유튜브 같은데 괜찮은 이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을 잘 컨택을 하셔가지고 차를 잘 봐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좋은 매물 잘 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